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을 타면서 2260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는데요. 어제 장중한 때는 228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15개월 만에 이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어제 0.7% 하락 흐름을 타면서 68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되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파트의 김연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통신 장비 작년에 가장 좀 많은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굉장히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KMW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부터 실적이 좀 정체가 됐고 또 4분기 실적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또 재차 또 실적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1분기에서 4분기로 갈수록 분기별 가파른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통신사들이 1월 29일부터 2월 22일 정도까지 이제 각사의 캐펙스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캐펙스라고 하면 이제 설비 투자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2019년 대비 올해 각 글로벌 통신사들의 캐펙스는 10%에서 약 30%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동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5G 투자 확대에 따라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요. 일단 1월에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로부터 일본이나 미국, 호주, 인도까지 매출처가 좀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2019년보다 또 영업이익이나 매출처가 다변화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향후를 좀 도모하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오늘 만약에 이 121선을 강한 장대양봉으로 뚫는다면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8만 원, 돈전라인 5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디지털 컨설팅 파트 김연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반점이 소장의 수익률 탑5인데요. 합류한 지 2주 정도가 됐습니다. 3위에는 LB세미콘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0.23%, SK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로 어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0.9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유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습니다. 1월 13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5% 넘어갑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삼성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8% 넘게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서진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18.95%, 3위에는 AP시스템 올라와 있는데요. 1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비트로셀 올라와 있는데요. 2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됐고요. 1위에는 슈프리마 올라와 있습니다. 36.6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전체 싱글 탑 8입니다. 일단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최낙철 이사의 두 가지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8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12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31.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고요. 7위에는 덕산 네오룩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2%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웰크론이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급등 흐름 나타냈죠. 1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2주 만에 수익률 32% 가깝게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테스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34.79%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에이스테크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6% 가깝게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슈프림을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6%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홍서민 팀장의 앞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4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우리들 휴브레인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5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정미 소장님께서 어제 이 시간에 추천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SK 디스커버리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일단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그 SK 디스커버리는 지금 뭐 전일자 좀 어떻게 보면 윗꼬리 아랫꼬리를 살짝 남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요. 추세 흐름을 그래도 계속 이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제자 솔직히 좀 전강 후 약의 흐름대로 그대로 나와줬기 때문에 뭐 막판에 좀 빠질 수 있는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뭐 앞으로도 그러한 영향들보다는 SK케미컬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 어제자 좀 흐름이 좀 바뀐 거는 좀 있습니다. 27,500원 부근에서 매물이 계속 쌓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항 구간으로 좀 변경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 저항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그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왔던 11월 말경에 그 부분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차익 시장에 나왔을 때 그때 빠져나오지 못한 투자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들이 세게 쌓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매물들을 조금씩 이제 소화를 해 나가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큽니다. 윗꼬리를 계속 남기면서 일전에도 윗꼬리를 남기면서 좀 차익 실현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들을 계속 매물을 소화해 가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크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흐름을 봤을 때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봤을 때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저점 갱신을 한 다음에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는 흐름 전략을 가져간다면은 괜찮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SK 케미칼과 SK 가스, SK 건설 이 세 가지 모든 투자를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그 미국과 이란의 뭐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최근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지만은 추후에도 이제 유가 상승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이 됐을 때 이 SK 가스가 또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SK 디스커버리는 또 추가적인 영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한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SK 케미칼의 바이오 사업적인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폐렴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바이오주들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폐렴과 관련된 이슈가 끝났을 때 바이오주의 흐름에 따라 또 어떻게 변하게 될 건지 또한 SK케미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따라 SK 디스커버리는 재차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소가 크게 존재한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그 기업들을 SK 가스, SK 케미칼, SK 건설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보시면서 이 종목을 좀 더 깊게 보시면은 좋은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슈프리마를 12월 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38,000원도 넘어섰는데요.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뭐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동사에게는 두 가지 정도의 좀 중요한 어떤 소식이 있는데 일단 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3분기 같은 경우 매출액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뭐 지금 203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50% 이상의 어떤 상승을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84억을 기록을 했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이상의 어떤 상승하는 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이번 분기를 포함해서 최근 4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은 좀 흑자를 좀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실적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의 흐름이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체 모멘텀으로도 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일단 뭐 지문 인증 방법이라든지 장치에 관련된 특허를 좀 취득했다고 뭐 지난 15일 날 좀 공시가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 센서 면적이 한계로 인해 발생한 어떤 보안 수준의 저하를 좀 막고 어떤 금융 거래에 있어서 좀 가능한 높은 보안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좀 특허로 좀 발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문 인식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결국 이제 스마트폰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어떻게 보면 사업이 좀 확장이 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솔루션이 나오고 지금 상당히 실적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신고가 단기 고점을 좀 어떻게 보면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렸던 1차 목표가 이제 38,000원을 넘어서 지금 뭐 39,500원에 좀 안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히 동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월 17일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죠. 41,200원을 찍고 좀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갈 수 있는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뭐 1차적으로 제가 드린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볼 때 좀 여유가 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단기 고점이죠. 41,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폐렴 관련 뉴스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좀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뭐 폐렴 관련주보다는 폐렴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방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 부분에서 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단순히 지금 약을 통해서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흐름들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폐렴과 관련된 주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진 매트릭스나 뭐 파루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체시스도 한번 크게 올라갔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고려제약도 전일자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금 뭐 새로 신규로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폐렴주 관련된 종목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는 명문제약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크게 슈팅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 현재 그 3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했고요. 일전에 그 고려제약과 명문제약과 지금 차트 흐름이 비슷합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비슷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폐렴주는 앞으로도 좀 이슈가 계속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폐렴주도 언젠가는 끝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다가 기간은 투자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주 내, 3주 내까지만 보시고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때 매도 전략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높게 올라간 그 폐렴주의 경우에는 금일장은 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 좀 꿈틀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소량으로 진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중국 폐렴 이슈로 인해서 한한령 이전에 기대감을 가졌던 종목들이 대폭 망가졌습니다. 대폭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한령 이슈에 대한 기대감의 단기성의 슈팅은 충분히 기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좀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지금 중국 폐렴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중국의 그 사람들을 그 우리나라 관광객으로 받기는 지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면세점 주들,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은 당분간 좀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중국 폐렴주 이슈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아직까지 슈팅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을 구성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설날까지는 얼마 정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래일 동안 뭐 지금 단발성으로 그쪽에 많이 수급이 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설이 끝나고 나서는 또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폐렴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이슈가 클 수 있지만은 설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 설 기간 동안에 이 이슈가 정말 계속 이어가는지 이어가지 않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증권사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 설 이후에 호실적주 중심으로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상승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구정 연휴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좀 계속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뭐 다보스 포럼의 어떤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좀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좀 어느 정도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역시 뭐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동시에 어떻게 보면 혼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의 어떤 위안화 절상이라든지 5G 투자에 관련된 어떤 의지로 인해서 상당히 IT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부분이 보였고요. 또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폐렴 환자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떤 이슈가 좀 되면서 폐렴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갈 수 있는 어떤 장세가 좀 계속 펼쳐질 거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중심으로 어떤 개별적인 종목이나 섹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20일까지 수출 기조가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시면서 어떤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월 21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을 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었고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 인사들의 이 발언을 기다리면서 시장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만 오늘 국내 증권사들은 IMF 측의 중국의 성장률을 기존의 5.8%에서 6%로 상향 조정한 점은 아시아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점으로 꼽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여러 가지 이슈들 나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슈로는 중국에서 신종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사람과 사람 간에도 전염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1월에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8%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적으로 나오는 지표들 함께 참고하시면서 오늘 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어제 62,800원대까지 오르면서 다시 신고가 경신했었죠. 오늘 시황합니다. 1% 가깝게 내리고 있네요. 62,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최근 10만 원 선 깨지면서 계속 99,000원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 10만 원 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넘게 내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큰 움직임 없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름 나타내는 가운데 LG화학 오늘도 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5만 7,5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계속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나란히 보합권 출발합니다. 현대모비스는 0.6% 빠지면서 24만 4,5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셀트는 최근 좀 빠졌던 만큼 오늘 오르는데요. 1% 반등 흐름 나타냅니다. 17만 4,500원대 그리고 LG생활건강 어제 다시 한번 140만 원대 이탈됐습니다. 오늘 0.14% 약보합권에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현재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약보합권입니다. 2260선 깨졌고요. 2258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 시장과 거의 움직임 없이 683포인트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나홀로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빨간불 켜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56% 상승하면서 53,6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HLB와 CJNM 약보합권 펄어비스 1% 이상 강세 나타냅니다. 어제 빠졌던 만큼 마찬가지로 오릅니다. KMW가 강한 반등 나옵니다. 오늘 5% 이상 급등하는데요. 이제 6만 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5G 종목들이 최근 계속 반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KMW가 6위권에서 5위권까지 올라왔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5위권에서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86,000원대에 이 마감했던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82,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메디톡스 1% 가깝게 내립니다. 오늘 35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 머트리얼즈 약보합권 파라다이스 오늘 빠집니다. 21,000원대가 현재 좀 무너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4,400원대 출발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다시 10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때는 휴젤이 10위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솔브레인 이 10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출발합니다. 105,7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정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금일자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현대약품입니다. 예, 이 현대약품은 의약품 및 음료 사업 영위기업으로 작년 매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남긴 종목입니다. 특히 이 윗꼬리를 계속 길게 남겼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 4,000원대에서 5,000원 초반을 계속 유지했던 흐름들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이제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4,000원대부터 5,000원대 사이에 계속 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윗꼬리가 계속 나와주고 아래쪽에 떨어졌을 때는 다시 물량을 받아주고 윗꼬리 나와주고 다시 또 윗꼬리 나와주고 물량 받아주고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4,000원대부터 5,000원 초반을 계속 유지를 했던 종목이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8월에 저점 갱신을 한 이후로부터 좀 추세가 전환이 되었는데요.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재차 이제 원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물량을 한번 받아줬고요. 다시 이제 추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또 윗꼬리를 남겨줬지만은 조정을 박은 뒤에 최근에는 윗꼬리에 대한 모습은 없고요. 어느 정도 좀 두텁게 흘러가는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조정을 받았는데 재차 여기에서 상승을 하면서 두텁게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또한 윗꼬리를 남기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굉장히 크게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자폐 범주성 장애 치료제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해서 국내 개발 및 판매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국내 발매 목표로 이제 국내 제조 및 상업화를 통하여 매출적인 기대를 앞으로도 굉장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저는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약품은 이전 좋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상승한 뒤에 대규모 차익 실현이 나와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계속 윗꼬리를 많이 남겨줬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윗꼬리를 남겨줬던 부분들을 통해서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좀 누른 부분들이 있고 아직은 상승을 하지 못하는 때였다. 아직은 지금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승을 하면서 재차 하락은 했지만은 다시 이제 반등 추세의 흐름들을 잡아가고 있고요. 일전에 조금 더 그 매물을 쌓아가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일반적인 슈팅을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해서 매도를 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 종목도 좀 튼튼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기술 및 이제 연구 확대를 통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전에 사후 피임약, 치매 치료 복합제 그리고 건강 음료 등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 약품이라고 하지만은 그 음료식품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미에로 파이바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음료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뭐 매출적인 부분들을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은 기초적인 그 사업 구상적인 부분들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통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기술 및 연구 확대를 통해서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약 및 개량 신약을 통해서 연구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일전의 사후 피임약과 치매 치료 복합체는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현대 약품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맞춰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좀 지켜보시는 부분들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주가는 뭐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 구간에서 상승한 뒤에 안착을 한다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약품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 매력도가 더 높은 이유는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은 지지 구간을 만들어가면서 이전 흐름과 좀 더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신약 개발 및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단기적인 부분들을 통해서는 장기적인 흐름을 지켜보면서 가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7,500원이고요. 손절가는 4,800원입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비츠로테크입니다. 이 비츠로테크는 자동전환 개폐기, 전압 차단기, 배전반 등을 생산하는 전력기기 업체로요. 전력기기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플라즈마 기술을 통한 항공우주 시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좀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2018년에 11,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2018년 때 11,000원까지 이제 상승한 이후로 대폭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작년 8월 저점 갱신을 한 다음에 재차 이제 조금씩 우상향을 하면서 지금 현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흐름을 보자면은 이 2018년도 때 상승을 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2018년도 때 상승을 한 이유는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 비츠로테크가 뭐가 남북 경협과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서울에 지하철을 타셨을 경우 또한 이제 그 승강장 앞에서 기다렸을 경우에 이제 비츠로테크라는 문구를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차 그러니까 철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전력 차단 부분들을 통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전에 남북 경협주 철도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세게 끌어올려줬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 비츠로셀이 그 1,4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즉 이제 스마트 미터용 리튬 1차 전지 판매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140억, 170억까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체결을 했던 부분을 통해서 뭐 통합 1,700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시점 때부터 1,400억 원의 계약 수주를 통해서부터 이제 추세 흐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매출액 전 대비에 그 100% 계약 공시로 인한 그 이슈였기 때문에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클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국가 핵융합 연구소와 18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매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상승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츠로셀이 비츠로셀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외인의 연속 순매수세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탄탄하게 그 순매수세를 기록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매수세를 통해서 기관과 외인이 지금 현재 끌어올렸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시 어느 정도 굉장히 세게 모멘텀이 붙고 이슈화가 된다면은 굉장히 이전 전 고점인 8,000원 부근은 무난하게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좀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숨은 그 남북과 경협과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총선도 겹쳤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한 번 더 다시 태우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과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구간 위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연속성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 매력도가 높은 이유는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추세가 점차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200원입니다. 네, 현대약품과 비츠로테크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외인과 어떤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가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삼성 SDS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좀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뭐 2조 9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3천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주요 사업이 있죠. 일단 뭐 물류 처리 아웃소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이제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전분기부터 이제 이어진 매출 강세가 좀 지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 효율화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한 2% 정도 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IT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의 프로젝트가 좀 종료가 되면서 매출의 인식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분기에 좀 부진했던 이제 주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팩토리 매출 회복 등의 인식이 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전략 사업 쪽에서 고성장의 어떤 영업이익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난 4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은 뭐 올해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업이죠. 일단 IT 서비스의 전략 사업 비중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류 아웃소싱과 관련돼서도 대외 사업의 어떤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올해 한 9,6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1조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워낙 좀 좋다 보니까 뭐 순현금 같은 경우 뭐 3조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좀 IT 서비스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M&A를 좀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주주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동사에게 또 좋은 뉴스가 있는데요. CES 2020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수출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자사의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넥스레벨을 좀 수출에 성공했다고 밝힌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DGB 금융그룹과 함께 전략적 어떤 제휴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제 디지털 금융 강화에도 힘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ITAR 서비스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디지털 관련된 부분에서 또 디지털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올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지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현재 좀 들어가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조금 오른 부분이 있지만 이제부터 상승이 좀 시작될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2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8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후성입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종목이긴 하지만 작년에 좀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출 비중의 30% 정도까지 갔었던 이제 냉매 사업부가 좀 여러 가지 좀 악재를 맞았었죠. 일단 뭐 불산 가격의 좀 하락이라든지 뭐 작년 여름 같은 경우 크게 덥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 부진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작년에 국내 ESS 관련된 부분에서 좀 화제를 좀 기록을 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부의 전해질 매출이 상당히 좀 급감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은 이제 작년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난통에 1,000억 원 정도를 좀 투자를 해서 전해질 생산 공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캐파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기존에 지금 400톤 정도에서 이제 뭐 3,800톤으로 증설을 했는데 거의 뭐 한 8배 이상의, 9배 이상의 좀 어떤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올해는 좀 매출의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차 전지 소재 사업부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한 20% 정도를 20%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증설 물량을 좀 고려한다면 올해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제 뭐 작년부터 이익 기여가 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올 보통 한 연 80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작년 4월부터 180톤으로 그냥 2배 이상 어떻게 보면 이제 증설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작년 연말부터 매출액이 어느 정도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올해까지 이제 쭉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호재가 있는 것이 이제 올해부터 유럽에서 이제 각종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전기차 관련돼서 좀 신모델이 되고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어떤 전해질의 매출에 어떤 동반 성장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4분기까지 실적은 좋지 않겠지만 올해부터는 분명히 실적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서 아직까지는 좀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효과가 본격적으로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눌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상당히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는 지금 11,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창인데요. 일단 정부 측이 개별 관광으로 금강산 개성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창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자 그 금강산 개성 그 개별 관광 뭐 관련된 이슈를 통해 뭐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아침에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들 좀 특이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한창일 주목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담스럽죠. 가격 자체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는 좀 진입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들보다는 이낙연 테마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한창을 좀 더 정치 테마주적인 부분들을 흐름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낙연 테마주와 왜 엮이느냐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사실상 이 한창의 대표가 그 이낙연 테마주를 통해서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대표가 그 법학과 동기동창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창이 같이 테마주를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정치 테마주를 통해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서 남북과 관련된 이슈를 같이 터뜨려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창은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낙연 관련된 테마주 그러니까 총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슈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기대적인 부분, 기대감이 부분들이 크고 또한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정치 테마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매수를 좀 하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소량으로 매수를 하시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가는 게 좋고요. 한 번에 그 매수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좀 구간을 설정하셔서 제가 봤을 때 한 3,800원, 3,900원에서 반절 정도 매도를 하시면서 이익을 챙겨가시는 전략을 통해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코로피아인데요. 오늘 일단 잘 갑니다. 4% 넘게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41,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워낙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세계 불투명 PI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 4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힘듦을 좀 어떻게 보면 극복해내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4분기 기준으로 역대 어떻게 보면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튼 작년 10월부터 아이폰이 좀 증산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무역 분쟁에 좀 완화가 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고 정상화에 어떤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올해도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1분기부터 갤럭시 이제 S11 5G 모델 부품에 대한 어떤 이제 납품이 예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또 이제 갤럭시 뭐 노트라든지 화웨이 등 중화권의 어떤 휴대폰의 어떤 휴대폰사로서 이제 매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4분기부터 시작된 매출의 상승세가 올해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어떻게 보면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일봉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주봉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추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매수에 대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차분히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S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S넷 하면은 그 네트워크 관련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제 과거에 99년도인가요? 그 삼성 네트워크 사업 부분에서 이제 분리해서 이제 독립 설립해서 이제 상장된 이런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SI 뭐 네트워크 통합과 관련해서 뭐 유지 보수를 한다든가 뭐 자문을 한다든가 뭐 설비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굵직한 어떤 글로벌 기업, 뭐 국내 같으면 어떤 국방부라든가 어떤 큰 기업 이런 쪽의 어떤 그 수주 실적이 아주 좋은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에 주로 이제 쓰이는 게 이제 시스코, 미국의 이제 시스코 장비를 이제 주로 쓰이는데 이 장비는 주로 이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망을 설치하는 그런 장비죠. 그걸 하다 보니까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까지도 뭐 설치하면서 SI를 주로 하고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 갖고 와 이제 과거와 틀리게 어떤 매출이나 그 영업이익의 어떤 증가세 이런 부분이 특색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 올해 이제 작년 실적을 보면 2019년도 뭐 3분기를 비롯해서 3분기에는 실적이 약간 주춤했는데 그 이유는 4분기로 그 수년이 되면서 그렇게 좀 실적이 좀 약간 주춤한 것인데 4분기 그러다 보면은 4분기가 아주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년 그 2019년도에는 4분기를 비롯해서 최대의 실적과 매출을 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 매출액만 해도 4분기에 1,416억, 영업이익이 105억 전망을 하니까 아주 뭐 괜찮은 실적을 4분기에 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장세 자체가 지금부터 이제 한 달까지는 이제 실적에 의한 장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적이 4분기에 좋은 종목들의 어떤 상승률이 아주 좋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 번 더 염두를 해두시고 이제 투자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제 SNS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2020년에는 그 SOC라든가 그 5G 관련해서 신규 매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한 500억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한 이제 고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특히 이제 5G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어떤 테마로서 지속적으로 작년에 움직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새롭게 덜 간 종목들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면서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이 회사는 어떤
저점에서라기보다는 고점에서 조정받고 추가 한 단계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업의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한 단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더 돌파하는 이런 양상으로서 보이면은 올해도 꾸준히 무난한 어떤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뭐 고점에서 조정받고 추가로 더 상승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을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판단에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264선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시간별 움직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이 저점입니다. 2258선에서 출발해서 거의 10포인트가량 올려냈습니다. 66선까지 올라왔고 현재도 강보합권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코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팝니다. 매도폭 크지는 않은데요. 기관과 외국인들 모두 다 3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개인이 500억 원 가까이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오늘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했는데 현재까지는 보합권까지 돌아온 상황입니다. 62,4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어제 종가와 비슷한 상황까지 올라왔고 SK하이닉스가 0.6% 상승 흐름 타면서 105,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강보합권 188,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43만 원대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44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11만 8천 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8위권까지 빠졌고요. LG화학의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시가총액 7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보합권 35만 4,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도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17만 4,5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LG생활건강은 0.58% 하락하면서 140만 원 선 깨지면서 139만 원, 8만 원 모두 깨지고 137만 9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83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685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3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현재 저점 지나고 있습니다. 68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스코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팝니다. 매도폭 크지는 않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외국인은 15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248억 원가량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탑2 종목들을 모두 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셀트리 헬스케어 0.56% 하락하면서 5만 3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HLB가 오늘 2% 가깝게 빠집니다. 10만 3,3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다른 좀 호재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로 자금이 옮겨가면서 HLB는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CJ ENM은 강보합권 15만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장 초반에는 2% 가깝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상승폭 조금 내어주면서 18만 5,8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KMW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시킵니다. 오늘 시총 5위권까지 올라오면서 갭상승 출발했는데 현재 6%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만 원대까지 진입이 된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RFHIC, 서진시스템과 같은 5G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 넘게 빠지면서요. 8만 3천 원대까지 이탈이 됐고 어제 35만 원대까지 오른 메디톡스 2% 가깝게 빠집니다. 34만 5,2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SK머트리얼즈도 1% 가깝게 빠지고 있고 파라다이스는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갑니다. 중국 소비주들은 오늘도 내립니다. 1.4% 이상 하락하는데 2만 2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폐렴주가 잘 가는 만큼 중국 소비주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위권에는 원익 IPS 자리하고 있습니다. 37,4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확인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환 시장은요, 어제보다 1원 가깝게 오르면서 1,158원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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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8원대
돌격 앞으로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상승을 계속 이어와서 제가 뭐 하락이 좀 진행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약보합권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눌림목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고 뭐 다른 것보다 오늘은 이제 백신 어제 이어서 백신이랑 마스크 그리고 제약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케이블 TV 관련해서 현대, HCN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어제 그 전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미국이 휴장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도 개막돼 있고 대만 구정 연휴로 휴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는 구정 연휴가 춘절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좀 눈치 보기 장세 좀 천천히 추후를 도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그래서 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좀 투자하시면 좋겠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잡으시기보다는 좀 저점에 있는 지금 주목받지 못하는 뭐 소비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한국 화장품 제조나 화장품 같은 것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무장관회의나 이런 것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이슈들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잘 참고하시고 관련 기사들을 잘 체크하고 향후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잘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섹터를 보고 있는 거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백신,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을 보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해서는 이제 기존에 올라갔던 것들 빼고 이제 뭐 오리엔트 바이오, 진 매트릭스,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고점 구간에서 너무 잡지 마시고 항상 눌림목 구간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도 어제 조금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움직임이 덜한 면이 있어요. 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보합권에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거면 지금 자리에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차트는 비슷하죠. 일단 살짝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벌고 나오시면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도 지속해서 이제 보시되 단순 뭐 폐렴뿐만 아니라 그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봄철까지도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이나 이제 그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외에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보시고 뭐 카지노 관련주들도 괜찮고요. 그런 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섹터를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백신 바이오 제약 관련주를 짚어주셨는데 폐렴 관련해서 오늘도 시장에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장비 종목들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5G 종목들이 오늘 잘 갑니다. 대표적으로 KMW 같은 경우는 6% 가깝게 급등하고 있고 유비쿼스 홀딩스라든지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서진시스템까지 모두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장에서는 좀 어떤 종목 포트에 담아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5G 말씀하셨는데 5G 중에서도 이제 상승을 많이 주지 못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이런 쪽으로 잘 보시면 되고 5G가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구축이 시작되는 거는 이번 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그러면 내가 언제 투자를 해야 될까를 잘 보시면은 답을 제가 사실상 드린 거거든요. 일단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5G 장비 쪽은 잘 보시면 좋습니다.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던 뭐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보지 마시고 그 외의 장비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비재 말씀하셨는데 단순 뭐 이번 춘절 여기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추후에
그 시진핑 방한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품 같은 종목들, 제가 왜 화장품을 말씀드리냐면 기존에 많이 하락을 했었고 저점을 다지고 이제 반등을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이게 상승을 하고 좀 쉬어가고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좀 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뭐 여기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은 네, 좋은 상승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도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류 열풍이 계속 이슈화되고 있고 뭐 그런 우리가 모르는 이제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은 그런 가수들도 외국에서 많이 이슈를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관련주들도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장에서 원픽주 하나를 꼽자면요. 네, 일단은 제약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서울제약을 말씀드렸었는데 매수가 부분에서 천천히 접근하신다면 지금 제약 관련주 바이오 그 관련해서 상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아니어도 연고 그 크림제 의약품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분지 아미노산 제재로 뭐 몽골 의약품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그 국내 중국 폐렴 확진 환자가 어제 발생했잖아요. 투자자 심리도 현재 양호한 상태이고 이평선 상승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살짝 주고 조금 눌렸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천천히 진입하시면 됩니다. 어제 매수가가 조금 제가 높게 드렸는데 오늘 눌린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 가신다면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서울제약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국내에서 중국 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은 좀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몽골 의약품 시장에도 진출한 기업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좀 가격 전략을 좀 보니까 오늘 좀 눌렸기 때문에 7,290원대에서 매수를 해볼만 하고 목표가까지는 8,500원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시장이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까지는 2,26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60선까지 좀 떨어지면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